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제 실전 모고를 이제 어제도 사실 보고 오늘도 실전 모고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전 모고 보고 막 이러면 저한테 한 며칠 뒤에 막 카톡 같은 거 되게 많이 오는데 이 정도 오늘 본 난이도 정도면 아마도 이제 저는 저는 다 맞췄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 A, B 다 좀 쉬운 편이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예, 근데 이제 늦게 합류하셨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어렵죠. 어려운데 이제, 1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, 작년에 또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쉽고 아니면 올해부터 들으셨어도, 왜냐하면 이게 올해 반복된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어요, 여기. 그래서 올해부터 꾸준히 이렇게 하셨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, 실제로 이제 이 정도가 시험 문제 기출 수준이죠. 기출 난이도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쉽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, 이제 지금이 5월 초인 것을 감안한다면, 선생님들이 못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, 제 공부를 잘 따라오셨다면,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혹시, 많이 못 썼을 수도 있고, 아직 5월이니까 기회가 많잖아요. 그래서 못 썼거나, 아예 못 썼거나 그렇다면, 공부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,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현타를 엄청 느끼실 건데, 지금부터 한 7, 8월까지 엄청 현타를 느끼시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.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. 암기 완벽하게 하시고, 그리고,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,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생들 아니면 합격생들 중에서도 좀 우수한 점수를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. 특징이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 파악해서 딱 맞는 답을 써요. 그게 이제 고득점 하신 분들의 중요한 특징이고, 일단 합격생들 답안지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암기가 일단 잘 돼 있어요. 암기가 철저하게 돼 있고, 제 암기장 정도는 그냥 달달달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. 그죠? 분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달달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, 이해는 다 하고 있잖아요, 지금 같이. 저랑 같이 이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기본이고, 암기장 완전 달달 외우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1점에 이르기까지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악착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. 답안지를 막 통 크게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벌써 이제 합격생 답안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 있잖아요. 답안지 배열 자체도 깔끔해요. 이렇게 줄도 다 맞고 다 깔끔하고요. 그리고 왜 이제 쓸 장소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벌써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두 줄로 나누는 건 괜찮잖아요. 여백에 막 침범하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직까지 그거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처음엔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,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1번, 2번, 3번, 4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에다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니면 여기 거를 이렇게 해서 막 쓰고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렇죠? 이런 건 안 되고 1번은 1번 내에서 2번은 2번 내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, 여기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. 논술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은 내가 쓸 게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면은 이게 모자랄 일이 없잖아요. 답안지 사이즈도 되게 큰데. 그래서 이런 연습도 다 하셔야 되고요. 이게 실전 모고 볼 때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선생님들은 답안지에다가 바로 옮겨 적는 분들도 계세요. 시험 풀면서 답안지에다 바로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, 바로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은 안 해요. 일단은 시험지에다 좀 써보고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, 바로 쓰는데도 잘 쓰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. 시험장에 들어가서. 근데 제 수업을 충실하게 따라온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.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어렵고
대체로 열린 문제, 서답식 문제로 꽉 채우기 때문에 답안지 한 페이지가 팍팍하게 채워지거든요. 이제 그런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진 않는데 이제 제 공부를 열심히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N수생쌤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강의 안 듣고 이렇게 조금씩 출력해갖고 좀만 풀고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고지식하게 쫙 따라오셔야 되고 연습을 진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제만 출력해서 보고 해설을 들어야 되는데 해설을 안 듣고 이렇게 문제만 보고 아니면 일부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제 강의에서 그 의도하는 공부가 다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요. 자, 그래서 제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 시간은 안 모자라요. 워낙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, 오히려. 그런데 이제 올해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내는 것처럼 막 서답식 이렇게 해갖고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아무리 저랑 공부를 했어도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답안지 쓰는 것도 실전처럼 좀 해보셔야 돼요. 실전 보고를 많이 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읽고 답안지에다 바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번부터 끝까지 쫙 다 풀어놓고 한목에 옮겨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절반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옮겨서 4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부터 또 채우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.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다 옮겨 적으려고 할 때 못 옮겨 적는 거예요. 시간이 모자라가지고. 진짜 그런 사태가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노량진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고 옮겨 적어라. 그게 좋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.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시험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.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시고 내 성격, 그 다음에 내 실력 이런 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맞아요. 그죠?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목에 옮겨 적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문제씩 옮겨 적는 스타일이었어요. 저는. 그래서 이제 성격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안심도 안 되고 모든 시험을 전 그렇게 봤어요. 안심도 안 되고 저는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옮겨 적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건 다릅니다. 습관이 다르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반반씩 한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자 그런 것부터 연습 다 해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글씨도 알아볼 수 있게는 쓰셔야 되고요. 어떤 선생님들은 이 줄에 글씨가 깨알같이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글씨 못 썼다고 감점할 확률은 크진 않지만 글씨를 막 못 알아봐요. 너무 깨알같이 이렇게 쓰면. 그래서 나한테 맞는 펜도 좀 정해가지고 글씨 크기도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 사소한 것까지 다 해보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은 시험장 들어갈 때 왜 식사 잘못하면 또 막 배탈 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시험날 뭐 먹고 가지? 막 이런 것도 미리 드셔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황청심환 이런 것도 드시는데 우황청심환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또 탈이 나서 시험장 가서 자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혹가다. 자, 그래서 청심환도 미리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청심환도 뭐 물로 된 거, 환으로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한 알 먹는 게 나을지 반 알 먹는 게 나을지 막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 실전 모고 때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내 스타일을 딱 찾고 그다음에 잠자는 거,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다 해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돼서 우리는 실전 모고를 거의 9월 뭐 이때부터 실전 모고 진짜 많이 볼 거거든요. 진짜 시험하고 똑같이. 그러면 그때는요 평소에 공부하는 것도 시험 시간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시험 보면은 시험을 잘 안 봐지지 않나요?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시험 전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수면 패턴도 미리 맞춰 놓으면 좋은데 근데 잠 못 자서 시험 시간에 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.
약물 때문에 약을 잘못 드셔갖고 조는 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잠을 못 자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못 보고 그런 건 잘 없으니까 혹시라도 전날 시험을 못 잤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 치시고요. 웬만하면 수면 패턴 맞추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는데 혹시나 안 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모든 거를 다,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면 또 화장실 잘 못 가잖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여자 화장실이 별로 층층이 많지는 않은 데다가 화장실 가서 줄 섰다가 그냥 시간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. 그래서 드시는 거, 화장실 가는 거 미리 다 해보시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게. 그리고 공부하는 패턴도, 글쎄, 저는 이제 예전에 시험 시간에 맞춰서 나중에는 막 공부도 했어요. 그러니까 1교시가 논술이면 아침에 논술 써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A 공부하고, 교육과정 B 공부하고 막 그런 것도 나중에는 이제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,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좀 맞추면, 모든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요. 어쨌든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실전 보고를 많이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정도의 문제는 선생님들이 다 맞추셔야 합니다.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. 물론 이제 그 노량진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막 단순 암기식의 그런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 암기 문제는 벌써 트렌드가, 패션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나 시험도 트렌드가 있거든요. 벌써 이제 그냥 단순 암기 가로넣기 뭐 그런 거는 트렌드가 지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. 별로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그런 시험은 안 보는 거나 똑같고 시간 낭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사고형 문제로 시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고형 문제로 시험을 보시는데 대학교 수준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은 수험생을 엄청 배려했을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맞추셔야 합니다. 못 맞추셨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.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5, 6, 7, 8월 우리에게는 just 이제 9월부터 몸풀하니까 진짜 실전 보고 하니까 5, 6, 7, 8 이 넉 달 동안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올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올인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건 제가 또 유튜브에도 그동안 많이 올렸고 다음에 앞으로 제가 또 찍을 건데 어쨌든 5, 6, 7, 8월 이 넉 달 동안에는 암기 완벽하게 마치시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 쓰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맞물려 있어요. 암기를 잘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완벽한 암기,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푸는 능력.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.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묻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쓰면 고득점이에요. 1차도 2차도. 그죠? 마이웨이 이러면 전부 감점인 거예요. 문제에서 이걸 묻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답을 막 이렇게 쓰고 이러면 이제 그건 붙을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죠? N수생 선생님들이 그런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뭐 각 지역 수석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실수도 안 해요. 실수도.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 이러면 벌써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읽어요. 굉장히 예리하게 읽는 게 이제 특징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선생님들 뭐 난 실수 때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고 실수는 실력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실수가 잘 안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선생님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 바라고